자, 이번 시간은 이제 40페이지죠. 경계를 봅니다. 경계. 역시 경계에서도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9회 때 지번에서 몇 문항? 한 문항. 지목에서 몇 문제? 두 문제. 면적에서는 이상하게 안 나왔죠. 안 나왔고요. 경계에서는 몇 문항이 나왔으면은 경계에서는 한 문항이 나왔더라. 이렇게 보면은 지번, 지문, 면적, 경계에서 네 문항이 나온 거죠. 12문제 중에서 네 문항이 나왔다는 소리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경계 봅니다. 경계. 경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시험에 나옵니다. 경계란 무엇이냐? 경계의, 그 다음에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경계의 설정 원칙,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보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지상경계 기준하고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기타적인 내용 이쪽이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계의 한번 볼게요.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에서는 경계는 무슨 경계라고 그랬어요? 도상경계라고 그랬죠. 도면상의 경계, 도면. 경계는 그래서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도면에만 무엇이 된다?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면이죠. 그러니까 지적도면이니까 지적도라는 거하고 지적도와 무엇이다? 이며 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경계란 경계점 간을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그 선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면적할 때 경계점에 대한 정의는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다음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직선이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직선이 곡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것이고,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선이야, 선. 그 선이 0. 얼마로? 0.1mm. 왜 경계는 그러면 0.1mm의 폭으로 제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경계 자체가요. 소유권의 어떠한 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충 굵게 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가장 가늘게 그려야 되는 그 0.1mm로 제도하는데 10년 전에 0.2mm다라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인데 어디에 등록이 된다? 도면에 등록된다. 왜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돼요? 도상경계니까. 민법에서의 경계는 지상경계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상경계입니다. 자, 의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의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는데 만약에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되었다면 그때는 무엇에 의한다? 공부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 경계에 따른다 이겁니다. 5줄이죠? 좀 헷갈리죠? 어떻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계가 공부에 등록이 됐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의 경계에 의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측량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보상의 경계가 아닌 무슨 경계에 의한다? 실제 경계에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계 설정 원칙.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요. 이 부분은. 출제 빈도는 좀, 난이도는 좀,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 자, 설정 원칙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도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계가 또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경계라고 하지.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이걸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는요. 토지의 표시 중에 하나예요. 경계는 토지의 표시 중에 하나다. 맞죠? 이러한 토지 표시는 우리가 넓은 의미의 국가가 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계 설정 원칙의 첫 번째 경계 무엇이다? 국정주의다. 두 번째 직선이죠. 경계 무슨 주의다? 경계 직선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선주의. 그리고 세 번째. 경계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기 위한 선으로서 오로지 몇 개만 존재해요? 한 개만 존재합니다. 경계는 나눌 수가 없어요. 분할이 안 됩니다. 이것을 경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경계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공부에 등록하는 선을 말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경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1번, 2번, 이게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써있어요. 축척 종대의 원칙이다라고 써있는데 이 축척 종대의 원칙은 어떤 그 하나의 경계가 6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1200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1200보다는 600이 훨씬 더 정밀도가 어때요? 높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큰 축척 경계에 따른다.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축척 종대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불가분의 원칙, 축척 종대의 원칙은 한 번씩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상 경계 기준이다 이겁니다. 나오면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지상 경계 기준.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 제55조 지상 경계 결정 기준에서 1항과 2항이 나와 있죠.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해면에 접했다. 해면에 접했을 때는 물표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면에 접했다. 수면에 접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가 되냐면은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시험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와요? 평균의 수면이다. 그럼 틀립니다. 용어할 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평균, 해수, 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1번 볼게요. 높낮이, 2번 볼게요. 2번.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를 개설할 때 이와 같이 성토를 하고 얘는 깎아서 절토를 하죠. 이렇게 흙을 깎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걸 절토라고 하죠. 그 절토부에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경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절토부인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가 된다? 상단부가 경계가 된다 이겁니다. 또 높낮이의 차이가 요 필지와
요 필지와 요 필지가 서로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구조물의 무엇? 구조물의 무엇이?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경계 기준이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높낮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높낮이가 있을 때는 요 하단부가 무엇이 된다? 지상경계 기준이 되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 더, 제방을 이렇게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는데 얘가 토지에 딱 편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방이 이렇게 쌓여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쪽이 물이 있는 쪽이잖아요. 이렇게. 물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바로 경계가 되는 거예요. 물하고 가까운데 이 부분, 어깨 부분. 요걸 바깥쪽 어깨라고 하죠. 바깥쪽 어깨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요거죠.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무엇이다? 하단. 절토부는 상단. 해면에 접했다. 해면에 접했다. 최대 만조위. 제방 바깥쪽 어디에? 어깨. 근데 시험에 요게 바깥쪽 어깨인데 안쪽 하단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절토부는 상단인데 하단으로 나온 적이 있고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인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단서 조항이 붙냐면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6번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겁니다.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요거 기억하실 거. 만약에 상단이고 중앙이고 하단이지만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의 범위에 따라서 지상경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꼭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하십니다. 자, 기타 쪽 먼저 볼게요. 기타 쪽에서는 이제 한 3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43페이지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허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경계 결정인데 여기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을 합니다. 지상에다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하는 경우인데 이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이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존재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건축물이 딱 존재합니다. 근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이걸 분할하려고 그래. 이렇게 분할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잘려져 버리잖아. 그래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봐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앞자리 따서 기억하세요. 판공도도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판공도도. 그럼 여기서 판은 무엇이다? 판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8개의 지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8개의 지목이 굉장히 많이 출제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배우냐면은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천은 뭐야? 하천. 수는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데
건물에 걸리면 예외적으로 분할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도로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건물에 걸려 분할 안 된다.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는 세 번째 도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그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할 때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을 하는 경우는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엇 할 수 있다? 건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딱 기억하실 일단 판, 공, 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 뒤에다 붙이라 이거죠.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바로 뭐냐면은 3번에 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토지의 지상 경계에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라든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A라는 사람이 요 필지를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경계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토상 경계니까. 지상 경계가 아닌 도상 경계니까 경계가 안 보여.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경계 복원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뭐 한국국토정보공사라든지 지적측량 업자에게 경계 복원을 의뢰를 하려면은 그들이 와서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를 딱 말뚝을 박아줘 이렇게. 그 요게 지상 경계를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 여기다 뭐를 설치하면 돼요? 담장을 설치해 버리면 돼요. 담장을. 이해하셨죠? 이렇게 구조물이라든지 지상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이라든지 무엇을 설치해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라 이거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화곡동이야. 여기가 화곡동이고 여기는 신월동이에요. 그러면 행정구역의 리동의 경계는 주로 어디가 된다? 도로의 무엇이다? 중앙, 하천의 무엇이 된다? 중앙이 지상경계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행정구역의 경계선인 리동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의 중앙으로 한다 이겁니다.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경계는 핵심은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그 시행자에게 미리 시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한다. 4번은 이제 압축을 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경계를 결정을 하려면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예외 있죠? 어떤 경우?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및 경계 정정 전부 다 측량해야 되는 면적에서 했었죠. 다 측량을 해야 돼. 그래서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하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계 부분을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다음 PD 기출문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1번 지문이죠. 이게 1번 지문. 그 다음 2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바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 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를 무엇하고자 할 때는 분할하고자 할 때는 지상에 뭐를 설치해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수면에 접했죠? 그럼 최대 만수위가 되더라 이겁니다.
최대 만수익. 오타 났네. 만순위가 아니라 만수익. 그 다음 5번. 공유수면 매립했죠? 바깥쪽 무엇이다? 어깨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 29회에서도 결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쪽이 정답이 됐었잖아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을 했어요. 토지가 이동이 돼서 새로이 경계가 만들어졌어. 새로이 경계가 결정이 됐을 때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이겁니다.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은 지적소관청이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이 등록사항을 많이 물어봅니다. 등록사항을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소재 지번은 빠질 수가 없겠고요. 소재 지번 빠질 수가 없겠고요. 두 번째로 지목도 들어가요. 근데 지목은 어떻게 이제 표현되냐면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요 지목을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토지 표시 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세 번째 면적.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번째 경계라고 하지 않고 경계인데 여기다는 뭐를 쓰자? 경계점이라고 했잖아. 그 경계점으로 바꾸자고요. 경계점. 자, 경계점은요. 도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뭐도 등록이 돼요? 좌표가 등록이 돼. 그 대신에 경계점이 뭐로 등록한지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하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 경계점에 사진 파일이 들어가요. 사진 파일이 들어가고 여섯 번째로 경계점에 뭐가 들어간다? 위치 설명도가 들어가요. 위치 설명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경계점 사진 파일, 넷,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에 좌표, 5개만 등록이 됐었거든요. 근데 2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7번째로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의 종료하고 위치, 경계점 표지의 종료와 위치,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무엇이다? 등록사항이 된다 이겁니다. 등록사항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종전에 이렇게 5개만 등록이 됐다가 이제 2개가 더 추가됩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 종료 및 경계점의 위치. 그래서 밑에 28회 때 기출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은이죠. 딱 봐도 2번에 보시면 경계점에 사진 파일이 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게 28회 때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2번 정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죠. 자, 요렇게 해서 경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총론이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풀어봐야 될 것이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 지문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OX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자, 뒤에 우리가 책 속에 책 해가지고 출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앞에 거 이게 지적 공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내용을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습 필요 없어요. 복습을 잘하자, 복습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